자, 그래서 매출액이 쑥쑥 올라가는 저 영상 기획법은 뭔지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퀴즈 폭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형 채널들은 살아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니어 정보 채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정보 채널들이 있지만 얼굴이 공개가 돼서 나오는 그런 채널들 또는 얼굴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화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채널들이 그나마 충성도가 있고 단골 손님이 존재해요. 그렇지 않은 채널들은 그냥 너무 그 영상의 그 인기에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채널 조회수가. 근데 믿고 보는 채널이 되려면 내가 얼굴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얼굴 공개를 못 하더라도 이 사람 화자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인플루언서형으로 가야지 아무래도 조회수도 안정적으로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브랜디드 콘텐츠 따기도 정말 쉽죠. 그래서 인플루언서형 영상의 효과적인 기획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영상 만드는 4가지 공정은 기획, 촬영, 편집, 유통 이 4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영상 내용은 기본 틀이 있습니다. 주체 A가 소재 B를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영상 틀이죠. 주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누군가 나오죠. 그리고 소재는 어떤 뭔가의 어떤 대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요. 시청자들한테는 그냥 아무나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시니어들 정말 좋아하시는 임영웅 요새 최고죠. 임영웅이 댓글을 읽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vs 그냥 일반인이 댓글을 읽는 내가 댓글을 읽는 채널이 영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뭘 볼까요? 당연히 임영웅이 댓글을 읽는 콘텐츠를 보겠죠. 근데 우리는 임영웅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들이 주체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도 임영웅은 못 되지만 거기에 캐릭터성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예시를 들어서 보시면은 어린이 채널 이번엔 퀴즈 쪽 말씀드릴게요. 6학년 때 사귀었던 우리 뭐 요새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막 사귄다고 하잖아요. 여자친구들. 6학년 때 사귀었던 두 남자 여자 어린이가 커서 중학교 올라가서 싸워서 각자 학교 올라가서 지금은 헤어졌다고 쳐볼게요. 전 남친과 전 여친이 됐죠. 이제는 뭐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들 내용이라 조금 공감이 쉽게 안 되신다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남녀가 잘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남친과 전 여친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싸워서 서로 사이도 안 좋고 뭐 어색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서 게임을 한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근데 만약에 전 남친과 전 여친 이거를 이름을 전 남친 이름을 철수라고 하고 전 여친 이름을 영희라고 해볼게요. 영상이 전 남친과 전 여친이 아니라 영희와 철수가 만나서 서로 게임을 한다면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누군데요? 철수가 누구, 영희가 누군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회적인 어떤 역할로 넣어준 거예요. 전 남친, 전 여친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들이 그런 관계였구나. 어색하겠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궁금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희와 철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맥락이 생기는 관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적 그룹 안에 그들을 넣어 줌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전교 1등 정말 공부벌레, 정말 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전교 1등 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가 수능을 풀 때 과연 올백을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철수가 수능을 푼다면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수능을 풀어보았다가 아니라 전교 1등, 그 다음에 전교 1등에 소개팅을 한다면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본 쑥맥 같은 여자 앞에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는 아주 그런 그냥 책만 보는 아이인데 소개팅을 시켰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제가 주체와 소재가 기본 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체와 소재를 강화시키거나 충돌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화시킨 게 주체가 잘하는 걸 시킨 거예요. 전교 1등한테 공부, 수능을 푼다면 이거는 주체와 소재를 강화시킨 거고요. 전교 1등이 못하는 거, 소개팅을 시킨 거, 요거는 주체와 소재를 충돌시킨 겁니다. 그래서 강화시키거나 충돌시키는 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영상의 재미와 매력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시청 지속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탈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끊김없이 정보를 주면서 내 뒷내용이 궁금하게끔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흐름과 맥락을 강화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밑에 굵은 글씨로 크게 써놓은 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남이 관심 있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 재밌을까? 뭐 이거 영상 만들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했는데 나만의 관심사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중적이지 않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공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캐릭터를 사람에게 부과를 해서 그 캐릭터와 충돌하는 소재들을 주게 되면은 영상이 재미가 있어지더라. 예를 들면은 또 글로벌 대기업 전무이사 시니어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잘 나가는 그런 전무였는데 회사 때려치고 꿈과 자유를 찾아서 오지 산으로 들어가 자연인의 도전 이러면 어때요? 오, 왜? 잘 나가던 분이 왜 갑자기 삼성의 어떤 유명한 누구셨는데 갑자기 다 버리고 난 자연인 되겠다. 오, 궁금하죠? 또 외모는 깡패 같고 험상궂게 생긴 학교 일진 같은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험상궂은 그 외모와는 다르게 강아지 미용을 하고자 하는 아주 여성한 그런 친구가 나왔을 때 재밌네 이렇게 좀 충돌이 되는 거고 또 너무 잘생겨서 여학생들이 막 만나자고 줄 설 정도로 정말 바람둥이 같이 생긴 정말 그런 잘생긴 친구인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되게 순수하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말 주변 되게 없는 노잼 학생 이런 어떤 반전. 그래서 이제 이런 충돌하는 소재들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좀 유발해 보시면 영상이 이제 재미가 있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린이라는 키즈 채널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구독자가 100만이나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채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지금 한영 외고를 다니는데 영상 올리는 것마다 외고생의 멍입니다. 그냥 마이린의 방학생활이라고 해도 볼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 채널조차도 외고생 학교 축제, 외고생의 새학기, 외고생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런 강의 많이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무의미한 브이로그 이제 제발 그만. 왜요? 사람들은 이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나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옷 사고 뭐 돌아다니고 셀카봉 들고 뭐 어디 길 돌아다니고 내가 뭘 했는지가 뭐 궁금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100뷰밖에 안 나오는 브이로그 만들 시간에 영상 기획 제대로 하셔가지고 100만 뷰 나올 수 있는 영상 하나 제대로 기획해서 팡 터트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채널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잘 된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게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뭘 좋아하는지, 내 적성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유튜브 영상은 한 편 만들고 끝날 게 아니라 100편, 200편, 뭐 1000편까지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떠들거리가 뭐 무궁무진한 그런 분야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중적인 장르인가 시장성이 있는가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는 거는 자영업자가 식당 차리는 거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을 독도에 차릴 수도 있고 뭐 시내 번화가에 차릴 수도 있는데 독도 뭐 물론 거기는 경쟁 상대는 아무도 없지만 고객도 없잖아요. 대신에 번화가 당연히 뭐 번화가에 차렸다가 정말 망하는 가게도 많이 있고 하지만 거긴 그래도 손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중에서 어디에 뛰어들 것이냐 고민하실 때 블루오션을 했다가는 물론 거기서 자리를 잡기는 쉬울지라도 채널 성장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드오션에서 해라. 거기서 1등은 못 하더라도 10등만 해도 100등만 해도 블루오션에서 1등 하는 것보다는 더 파일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분야를 하시고요. 물론 경쟁이 되게 심하니까 경쟁이 다소 덜 치열한 분야의 레드오션은 뭔지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먹방을 해도 먹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말 레드오션인데 먹방을 해도 이런 먹방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왼쪽은 쌍둥이 루지라는 어린이 먹방에 제일 먼저 시작한 채널인데 구독자 1000만 명 된 그러니까
그냥 이 쌍둥이가 나오고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쓰고 먹는데 글로벌 애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먹방을 해도 평범하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시니어 영원 씨라는 채널인데 이 정말 70 넘으신 나이 지긋하신 이제 그 할머님께서 지구 젤리를 먹었는데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100만만 나와도 장난 아닌 조회수인데 1000만은 거의 저는 영상 내용도 좋아야 하고 유튜브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00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을 하시되 이렇게 나의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은데 특히 두터운 채널 매니아층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악 채널이 있어요. 음악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댄스, 발라드, 뭐 트로트, 국악, 뭐 클래식 등등. 근데 여러 음악을 다 다루는 채널보다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발라드. 근데 발라드 중에서도 또 들어가서 8090 발라드, 또 들어가서 비 오는 날 듣는 8090 발라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깊이 잡아버리면 오히려 두터운 채널 매니아층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범위가 넓을수록 오히려 구독자가 안 모이고 좁을수록 더 잘 모이는 그런 좀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채널 초반 학고 시절에 제 초반에 예전에 이제 제 채널은 막 이것저것 막 했어요. 뭐 뽀로로도 했다가 뭐 블럭 레고 블럭도 했다가 뭐 로보캅 폴리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개설은 자영업자가 가게 하나 차리는 것과 똑같은데, 뭐 우리가 김밥 천국 같은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식당을 차릴 것이냐, 또 아니면은 평양냉면 전문점을 차릴 것이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김밥 천국 같이 정말 다양한 메뉴를 차리는 이런 먹거리가 많은 식당일수록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기가 쉽지가 않고, 하나의 메뉴에 주력하는 이런 식당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줄 서서 먹죠. 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시작을 해서 컨텐츠가 충분히 쌓이다는 거는 영상 개수가 수십 개, 100개 이상 쌓였을 때, 고정 시청자가 많이 쌓였을 때 기타 주제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섞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하시는 것도 당연히 그건 필수적인 어떤 요소인데,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때 서브 주제 하나 정도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메인 주제가 어떤 주제는 유행을 타는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이 흥할 때는 내 채널이 잘 되다가 유행이 꺼지면서 나는 영상 잘 만들고 있는데 채널 인기가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보험으로 서브 주제 하나 정도 주는 것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요리 채널이면은 비슷한 거, 그러니까 너무 맥락이 다른 서브 주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에서 디저트류, 제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걸 건드는 건 괜찮은데,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스포츠 해버리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브 주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존 채널의 맥락에 맞는 걸 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브 채널이 본 채널을 역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이 시니어 쪽은 보시면 이제 조여사 전성시대라는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가 뭐 수십만 명 되는 채널인데, 원래 시니어 건강 정보를 조여사님이란 분이 나와서 하던 채널이었는데, 그 채널이 잘 되면서 나중에 시니어 전성시대라는 비슷한 채널을 만들었는데 약간 달라요, 주제가. 원래는 건강정보였죠, 조여사는. 시니어 전성시대는 생활정보, 정부의 지원금 정책, 이런 걸 주로 다룹니다. 근데 타겟은 똑같아요. 이 실버, 우리 어머님들을 노리는 그런 채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브 채널이 본 채널의 인기를 더 역전을 해서 더 인기가 많아요. 시니어 전성시대가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더 지금 채널 인기가 역전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다채널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점포당,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차리는 거랑 똑같은데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는 게, 편의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포당 월 순수익이 200만이 남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편의점을 하나만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개를 멀티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4개를 돌렸을 때는 그게 800만 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채널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키즈 수익 폭락에 대비해서 이런 뭐 헤이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채널화를 시킨 거죠. 뭐 먹방 채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채널 하나에 너무 목매시지 마시고 다양한 어떤 뭐 서브 채널을 좀 만들어서
다채널로 가시면은 충분히 이제 뭐 수익도 늘어나고 훨씬 더 여러 가지 좀 기존 채널의 인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채널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매력으로 승부를 하라고 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채널을 할 때 이제 영상을 잠시 후에 제가 좀 틀어드릴 건데, 그 사업 홍보용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유튜버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채널이 아니라 내 별도의 사업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이 있고 그거를 홍보용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구독자가 900명밖에 안 돼요. 조회수도 뭐 몇백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셔서, 이분이 그 많이 안 보는 그런 조회수가 올라가는데도 이분의 어떤 그런 홍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이 유입이 많이 된대요. 본인의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어떻게 영상 만드시길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잠시 틀어드릴게요. 짤막하게. 노래를 부르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뭐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예?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십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시다니. 근데 조회수가 뭐 한 500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은 500도 대단한 거예요. 500명한테 홍보한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분이 고객이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